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아니다. 이제는 임플란트로 산다. 바야흐로 지금은 임플란트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대중화되어 국민 치과 치료라고 불리는 임플란트. 예전에는 발치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임플란트를 식립했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현재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케이스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톡톡TV 닥터 오늘 이 시간에는 제일플란트 치과 조정민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와 임시치아에 대해 알아봅니다.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송. 안녕하세요. 톡톡TV 닥터 김소연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세. 어느덧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건데요. 이럴수록 노련에 꼭 필요한 것, 그중 하나가 치아 건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치아는 안녕하신가요? 평소의 치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치아가 빠졌을 때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치료 방법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와 임시 치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임플란트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제일플란트 치과의 조정민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사고나 충치 등의 문제로 안타깝게 잃은 자연치를 브릿지나 틀니로 대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임플란트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쁜 현대인들에겐 너무나 긴 치료 기간일 것입니다. 가장 가고 싶지 않은 병원 중 하나가 치과인데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치과에 다녀야 한다면 누구나 망설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만한 장점이 있기에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임플란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임플란트를 하면 이가 빠진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을 수 있는 튼튼한 저장력은 말할 필요가 없죠.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장장애, 소화불량을 막을 수 있고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악화되는 것도 방지해 줄 수 있겠죠. 그만큼 식생활은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또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떨어진 자신감도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개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히 지켜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치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논문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음식을 꼭꼭 잘 씹어 먹는 것은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음식을 씹는 행위 자체가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치아가 여러 개 빠진 분들의 경우 얼굴 형태도 많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에도 임플란트 시술에 걸리는 긴 시간이 부담스럽고 임플란트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오늘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끝나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과 임플란트 식립과 거의 동시에 가능한 임시 치아에 대해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임플란트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임플란트 정말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치과에 오셔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환자분들 중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아무래도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 자기 뼈에다 이제 구멍을 내고 나사 같은 임플란트 박는다는 이미지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통증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이제 기술과 기구가 많이 발전을 해서 마취 자체도 거의 아프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마취가 되고 나면 수술은 통증 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대부분 긴 치료 시간을 걱정을 하시는데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고 보초를 올려서 음식을 씹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임플란트 치료 기간을 살펴보면 일단 문제가 된 치아를 발치를 하고요. 발치아가 나을 때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기다리고 치유된 발치아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골류착이 일어날 때까지 또 3, 4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본을 떠서 보초를 올려서 음식을 씹는 거죠. 근데 이것도 발치아 주변에 문제가 없고
발치와 치유가 정상적일 때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원장님,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을 단번에 줄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시술 방법이 있잖아요. 지난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즉시 식립 임플란트라는 거였는데 이게 정말 놀라웠는데 이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는 말 그대로 치아를 발치한 후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걸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치료한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 아래쪽 앞니를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까지 한 상태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잇몸이 붓고 문제가 생겨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기로 계획을 한 거죠. 네. 발치 당일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아래의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아의 뿌리 외형과 임플란트 외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빈 공간에는 뼈 이식을 해주고요. 봉합을 해서 이제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이 상태에서 골류착이 일어날 때까지 3개월 정도 기다리는데요. 그 후에 본을 떠서 보초를 만들고 이제 음식을 씻게 되는 거죠. 마지막 사진을 보시게 되면 시술한 후 1년 뒤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회복 기간 없이 이렇게 임플란트 바로 심는 거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이미 많은 논문을 통해서 발치화가 완전히 치유되고 나서 식립한 임플란트의 예후와 발치 후 즉시 식립한 임플란트의 예후에서 차이가 없는 것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라서요. 발치화 주변에 임플란트의 고정을 잡아줄 만한 충분한 뼈의 양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덮어줄 연조직이 있어야 가능하죠. 반대로 뼈의 양이 많이 부족하거나 연조직이 부족할 때는 발치와 치유를 기다리거나 또는 치조골 이식술을 해서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의 장점을 좀 들어볼 텐데요. 우선은 시간을 가장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번의 마취로 발치와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수술과 마취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죠. 이게 정말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발치와 치유와 골류착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감소하는 것도 분명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단점도 있을까요? 네, 발치와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 상부의 치유막이나 구강 내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교합력에 대한 노출 부분과 음식이 들어가서 감염되는 부분에서의 걱정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케이스를 잘 골라서 신중하게 시술을 하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역시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장단점을 좀 잘 인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치아를 발치한 뒤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니처럼 미관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임플란트가 잡아줄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거죠? 네, 당장 앞니가 없어서 심리적으로 보기가 싫거나 음식을 씹어 먹을 어금니가 하나도 없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틀니가 너무 불편해서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을 때 초기에 고정이 좋고 몇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한다면 바로 임시 치아를 해서 심리적인 부분이나 음식 저작의 부분을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같이 치료한 케이스를 보면서 네.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30대 여자분입니다. 병원에 내원을 하셨을 때 이미 왼쪽 대문니가 발치가 된 상태로 내원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CT를 찍고 바로 임플란트 식립을 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을 하자마자 3차원 스캐너로 스캔을 떠서 임시치아를 바로 디자인, 제작하고요. 구강 내에 바로 장착을 해드렸죠.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한 상태로 3개월 정도 네. 골류착이 될 때까지 사용을 하시고 그 후에 이제 최종 보철로 교체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네. 혹시 다른 사례는 또 없을까요? 네. 다음 케이스는 이제 50대 남자분인데요. 기존에 했던 앞니 브릿지가 이제 중치가 먹고 염증 때문에 뼈도 녹아내린 상태입니다. 그 옆에 보면 왼쪽 위에 임플란트도 시술했던 게 하나 문제가 생겼고요. 네. 또 아래 앞니도 잇몸이 많이 녹아내려서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 발치하는 당일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식립한 후에 바로 3차원 스캐너로 마찬가지로 스캔을 뜨고 임시치아를 제작해서 이렇게 구강 내에 임시치아를 장착을 해드리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네. 앞니 사이에 아래 위 앞니 사이에 틈이 조금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안쪽에 어금니가 튼튼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금니로 충분히 저작을 하시고 앞니는 그야말로 이제 심미적인 부분만 해결을 하고 불필요한 힘이 가지 않게 조금 띄워서 안전하게 제작을 해드렸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는 3차원 CT 이 사진을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치과에 갔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치아 구조를 본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걸 일종의 석고 뜨듯이 본을 떴거든요.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어떤 용어인지. 임프레션이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네, 이 과정이 저는 조금 역하다라고 느껴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랑은 좀 다르게 본을 뜬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 3차원 CT 어떻게 본을 뜨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어로 임프레션이고 본을 뜬다 또는 인상을 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기존의 인상을 떠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 단단한 틀에 이 인상체들을 가득 담고 그걸 이제 입에 물고 네. 굳을 때까지 거의 5분 정도 시간을 기다리죠. 맞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답답하고 구역질이 올라오는데요. 이제 구토 반사가 심한 분들은 정말 고생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그런 예정 방법이 아니라 3차원 스캐너로 구강 내에 스캔을 뜨게 됩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아직은 완전히 모든 케이스를 커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 그래요? 네, 저희 치과에서는 자연치 보철은 거의 대부분 케이스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 같은 경우는 거의 99%를 스캐너로 스캔을 떠서 보철을 제작하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 이 3차원 CT를 통해서 보철을 제작하는 과정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치료한 사례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50대 남자분이 오셨는데요. 음식을 씻기 힘들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치아들이 많이 이동을 했죠. 뼈가 많이 녹아서 힘이 없으니까 치아가 많이 흐트러진 상태고 어금니가 없어서 음식을 씻기가 힘든 상태로 오신 거죠. CT 검사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바로 했습니다. 이분은 아래 앞니와 일단은 왼쪽 아래 위 어금니를 먼저 임플란트를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발치한 당일에 바로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희 병원에 있는 선생님이 이제 길쭉한 기구를 환자분 입안에 넣고 이제 사진 찍듯이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네.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사진을 찍음으로써 구강 내의 3차원적인 이미지가 컴퓨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CT를 찍는 거군요. 네, 그렇죠. 반복해서 사진을 찍음으로써 네. 3차원 이미지를 구성하는 거죠. 오. 그러면 이렇게 구성된 이미지에서 임시 치아를 디자인을 하고요. 이 디자인을 캐드캠 머신, 그러니까 캐드캠 공작 기계로 보내게 되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임시 치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분들의 사례는 아무래도 잇몸뼈가 튼튼하기 때문에 당일에 즉시 임플란트도 식립하고 임시 치아까지 올릴 수 있는 경우잖아요. 혹시 만약에 임플란트 식립까지는 했는데 임시 치아를 못 올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당일 임시 치아를 하려고 하면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고정이 잘 나와야 되고요. 이 고정이 그냥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수치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식립한 임플란트의 표면 중 절반 이상이, 가능하면 절반 이상이 건전한 치료가 접촉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2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당일 임시 치아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치아 없이 틀니로 지내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나누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치아 없이 지내신 분들도 즉시 식립 임플란트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식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술할 부위의 뼈의 양과 형태 그리고 고래 강도입니다. 그래서 틀니를 오래 쓰셨더라도 우리가 시술할 부위의 뼈의 양이 많고 강도가 좋으면 당연히 즉시 식립은 물론이고 당연히 임시치아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뼈의 양이 좀 부족하거나 고래 강도가 부족하면 즉시 식립은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임시치아는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뼈의 양이나 골질이 너무 떨어지면 임플란트 식립 자체가 힘들어서 이식술을 먼저 하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렇군요. 원장님, 우리가 유치가 빠진 다음에 나는 이를 영구치라고 부르잖아요. 임플란트의 경우는 한번 식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반영구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임플란트는 충치는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치, 그러니까 잇몸 질환은 오죠.
그래서 꼼꼼하게 양치하고 스케일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치아처럼 통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부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힘이 오면 보철이 깨지기도 하고 나사가 풀려서 흔들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임플란트가 찢어져서 뽑아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너무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은 좀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물론 자기 치아만큼은 아니지만 주의해서 사용하고 꼼꼼하게 관리하시면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잇몸뼈가 안 좋으면 임플란트 할 수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잇몸뼈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아닙니다. 방법이 다 있습니다. 뼈가 적어도 뼈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치조골 이식술입니다. 치조골 이식술은 말 그대로 부족한 치조골을 이식해서 더 보강하고 형태를 더 낫게 만드는 걸 말하는데요. 사실 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술식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이게 치조골 이식술이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술식들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상악동 거상술을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 이미 아래쪽 앞니는 상실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왼쪽 위에 어금니 쪽은 벌써 풍치에 의해서 뼈가 많이 녹아내린 겁니다. 왼쪽 윗부분에 노란색 선이 남아있는 뼈의 양인데요. 누구나 이 어금니 위쪽에는 상악동이라고 빈 공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상악동이 점점 내려오기 때문에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하려고 들어갔을 때 상악동이 큰 분들은 위쪽에 뼈가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도 보면 첫 번째 어금니 쪽 보면 굉장히 뼈가 얇게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뼈가 부족하기 때문에 뼈를 이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은 같은 분이지만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뼈의 양이 괜찮아서 당일 즉시 식립은 물론이고 임시치아까지 바로 해드렸어요. 오, 네. 하지만 왼쪽 위에 어금니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된 치아 2개를 발치를 하고 2달 정도 기다립니다. 2달 가지고는 뼈는 치유되지 않고요. 연조직만 치유가 되죠. 네. 연조직을 치유시켜서 나중에 뼈 이식할 때 보호막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달 뒤에 수술을 하러 들어가서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상악동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뼈를 이식하고요. 들어 올려요? 네, 상악동 밑에 막이 있는데요. 네. 그 막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 확보한 공간에 이식제를 넣어서 턱뼈를 더 보강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3개 식립을 하고요. 그리고 상부에도 풍치에 의해서 녹아내린 뼈를 다시 한번 보강을 해서 덧대줍니다. 그리고 나서 치유된 잇몸을 통해서 봉합을 해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약 4개월 정도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식한 뼈가 내 뼈로 점점 강도가 나오고 임플란트도 골류차게 되면서 강도가 나오겠죠. 네. 그 후에 이제 기둥을 연결하고 보철을 만들어서 음식을 씻게 되는 거죠. 이제 임플란트 식립 후에 멋진 제2의 치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임플란트는 충치는 안 생겨도 풍치는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임플란트 치아 관리법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충치는 생기지 않지만 풍치는 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타이타늄 같은 금속과 지르코니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치는 없어요. 근데 구강 내 모든 구조물이 그런 것처럼 틀니나 브릿지, 크라운이 그렇듯이 치석은 붙습니다. 근데 이렇게 붙은 치석을 그냥 방치하면 염증이 생기고 뼈가 녹아내려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되죠. 그래서 꼼꼼하게 양치하고 반드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뿌리 부분과 중간 기둥 그리고 크라운으로 이제 보철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힘이 오면 보철이 깨지거나 나사가 풀려서 중간 기둥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네. 심하면 이제 임플란트가 찢어지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니까 너무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원장님과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 즉시 식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임플란트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 질문에는 지난 시간과 오늘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새로운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문제 들어보시고 어떤 게 정답인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좀 긴장되지만 열심히 답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임플란트는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다. 이 질문 방금 드렸던 질문이어가지고. X입니다. 네. 임플란트는 말씀드렸듯이 풍치는 오고 치석은 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꼼꼼하게 양치하고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건 처음 드리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를 한번 이식하면 더 이상의 수술은 없다. 이것도 세모입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부위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뼈가 좋고 상황이 좋다면 한 번의 시술로 즉시 식립은 물론이고 임시치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데요. 만약에 상황이 좋지 않다면 뼈 이식을 먼저 한다거나 또는 임플란트 식립 후에 기다렸다가 간단한 시술로 이 몸에 한 번 더 손을 보고 기둥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 2번 또는 3번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맞네요. 이건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임플란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성장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소아나 어린이나 청소년은 심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립니다. 치아 교정 중에 임플란트 시술 불가능하다? X입니다. 네,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네. 보통 성인 교정의 같은 경우 협진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될 때는 보통 교정 완료되기 3개월 정도 전에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그 정도 시점이 되면 그 치아의 이동은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서 큰 이동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럼 그때 위치를 감안해서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요. 골류착이 될 때까지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브라켓을 떼고 교정을 완료하는 시점에 맞춰서 인상을 떠서 임플란트 보철도 완성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면 뜨겁거나 차가운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 X인데요. 네. 사실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 네. 사실은 임플란트가 신경이 없기 때문에 찬 내온 자극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서 너무 차거나 뜨거운 걸 먹었다고 임플란트에 큰 위해가 가거나 그러진 않고요. 단지 수술 직후에는 너무 뜨거운 음식은 좀 피해야 되겠죠. 다음 질문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충치가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 불가능하다? X입니다. 네. X군요. 충치는 상관이 없고요. 임플란트에서 중요한 건 시술할 부위의 뼈의 양과 형태입니다. 맞아요. 이 뼈의 양과 형태가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억을 꼭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임플란트를 이식한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치과 내원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모든 분들께 원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치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를 미루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이유 때문에 자꾸 치료를 미루다가 나중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지금 치료가 필요하거나 하신 분들은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서 제때 치료를 받으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1플란트 치과의 조정민 원장 모시고 임플란트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치과 치료를 미루게 되는 이유, 많은 분들 역시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치과 내원하셔서 결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루 3번 식사 후 올바른 양치질과 치실, 치간, 칫솔을 활용한 치아 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톡톡TV 닥터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